저는 이터 한국사업단에서 독화막 기술부장과 진공용기 연구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진공용기는 진공용기 섹터와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터 진공용기 같은 경우는 9개 섹터로 구성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진공용기라고 부르는 이유 자체가 초고온의 플라즈마가 생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고진공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진공용기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섹터 한 개는 최대 어퍼 포트 끝단부터 하부 포트 끝단까지 높이가 13.8m고요. 파트 한 5천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 높이고, 무게는 400톤 정도 되는 특수 스테인리스 강으로 제작이 되는 부품입니다. 이 400톤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무게인가 하면은 전보 여객기라고 잘 알려진 보잉 747 여객기가 그 길이가 한 70m 되고 높이가 20m 가까이 되거든요. 걔가 이제 최대 이륙 중량이 400톤이에요. 그거에 비교하면 굉장히 작지만 무거운 기계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터 한국사업단이 구성이 되고 나서 총 9개 조달 품목을 나라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진공용기는 그 중에 하나의 조달 품목이고요. 진공용기를 조달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2008년도 11월 달에 나라를 대표해서 이터 한국사업단이 이터 국제기구와 조달 약정을 체결을 했고, 그것을 근거로 2010년도 1월 15일 날 현대중공업하고 제작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2012년도 2월 달부터 첫 번째 섹터에 대한 제작을 착수를 했고, 첫 번째 섹터의 제작을 2020년 6월 말에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현대중공업과 계약을 하고 나서는 10년, 첫 번째 섹터가 나오기까지, 그리고 제작을 착수하고 나서는 101개월이 걸린 아주 오랫동안 정성들여서 만든 품목이고요. 그리고 저희 나라가 2016년에 이터의 어떤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고 일정 준수를 하기 위해서 이터 이사회에서 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당초에 우리나라가 진공용기 2개 섹터를 조달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유럽이 7개 섹터를 조달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6년도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유럽이 맡고 있던 진공용기 2개를 저희 나라가 추가로 수주를 해서 현대중공업에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진공용기 팀에서 제작 설계하고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던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무자들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사실 저희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바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진공용기 팀원이 그 당시에 10명 정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진공용기 팀이 담당하던 패키지가 진공용기 본체 2개, 주 포트, 그리고 진공용기 지지 구조물, 격벽 잡대체, 엠비덕트 라이너, 실링 플랜지, 슈퍼볼트, 이런 무수히 많은 또 품목들이, 다양한 설계를 갖는 품목들이 있었고, 진공용기 과제 규모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도 2,800억 원 수준이었어요. 그거를 10명이서 이제 담당을 하는 상황이라 보니까 실무자들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표시를 했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 조직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이터 한국사업단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대한 갖고 있는 리소스에서 최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또 산업체 기술 역량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된 것 같고, 2개 섹터를 갖고 오는 과정에서 1,200억 정도를 나라 산업체가 돈을 번 것이니까, 또 그만큼 수출 효과도 있는 것이니까, 지금 되돌아보면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이터 전체적으로 프로젝트가 지연을 최대한 방지하는데 저희가 분명히 일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터 진공용기가 사실 어려웠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first of a kind 품목이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이제 이터 진공용기는 특히 넘버 6는 제일 첫 번째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이제 쇠빙선이 북극이나 남극을 항해할 때 이제 얼음을 깨고 헤쳐나가는 것처럼
저희가 아무도 안 해본 것을 처음으로 이제 제작을 하다 보니까 한 단계 한 단계가 저희가 이제 북극의 얼음을 깨고 나가는 것처럼 좀 새로운 과정들이었고 그런 도전들이었거든요. 이터의 어려움을 이제 몇 가지 좀 카테고리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복잡한 업무 인터페이스, 그리고 계속 변경되는 설계 요건,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 요건은 프랑스 원자력 법령, 특히 ESPN이라는 원자력 압력용기 법령에서 요구하는 게 모든 용접부에 대해서 100% 볼륨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터 진공용기는 이중 격비액이다 보니까 그 뚜껑을 닫게 되면 두 번째 아우터 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서 보통 많이 검사 때 이용하는 RT 검사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한 게 PAUT 기법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아기들 임산부 이제 아기 초음파를 검사하는 것과 비슷한 것을 스테인리스 강에다가 검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사실 기술 표준을 이렇게 보면은 PAUT가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적용을 막 시작한 분야이기도 하고, 특히 스테인리스 강 같은 경우에는 음파가 이렇게 산란되는 효과들이 있고 해서 검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쩌면은 퀄리피케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표준을 만들어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HD 현대중공업에서 이터 섹터 및 포트 제작을 공사 관리했던 석상훈 책임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품질하고 안전입니다. 이터 진공용기는 이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공간으로서 지금 품질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엄격한 품질 관리 절차서를 만들고 그에 따라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검사는 이제 최초 당사인 HD 현대중공업의 품질검사원이 1차 검사를 하고, 그리고 연구원에서 2차 검사를 수행하고, 그리고 발주처인 IO 검사원이 3차 검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프랑스 원자력청이 고용한 AMB 감독관이 검사를 하면서 최종 검사 단계가 마무리됩니다. 저희가 이터 섹터를 제작하면서 이러한 검사를 수행하고 그 기록이 약 한 500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이제 화공 제품을 할 경우 한 50여 건의 문서가 발생되는데, 그 대비하면 한 10배인 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섹터가 이제 2020년도 초에 이제 제작이 거의 완료되고, 공장 인수 검사 FAT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헬륨 누설 시험을 2020년도 3월 말 4월 초에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당초의 계획은 이게 이제 이런 거대한 구조물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아주 미세한 정밀한 누설 시험을 사실 별로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했던 거는 이터 국제기구의 전문팀이 있습니다. 진공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최신 장비를 가지고 아주 전 세계의 어떤 최고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파견을 와서 현대중공업에서 헬륨 누설 시험을 하자는 것이 당초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누설 시험 절차서도 다 준비가 됐었고 AMB까지 승인을 받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2월달, 1월달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때 갑자기 확 코로나가 굉장히 그때 심했던 시점이었거든요. 이거는 이터 기구의 전문가들이 한국에 출장을 못 간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터 진공용기 일정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헬륨 누설 시험을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웠죠. 아무래도 이제 가장 기억에 연구원하고 이제 협업해서 가장 기억에 나는 게 이제 첫 번째 섹터, 첫 번째 진공용기의 이제 FAT 최종 마무리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이제 압력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헬륨을 이용한 누설 시험이 있습니다. 압력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크게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헬륨을 이용한 누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험이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터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특별한 요구 조건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했던 것은 그래도 우리가 있는 범위 내에서 또 K스타를 하면서 이터보다 규모가 훨씬 작긴 하지만 또 진공 테스트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고 또 관련 장비들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나름 저희가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이터 장비 대신에 우리 K스타 장비, 가용할 수 있는 장비를 찾아가지고 리스트업하고, 또 우리 K스타의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절차서를 급하게 또 만들고,
그거를 이제 이터 국제기구하고 그 AMB의 승인을 받고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딱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3월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속 이제 시행착오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들 한 마음으로 이제 일을 했죠. 이터 기구에서도 뭐 오지는 못했지만 계속 기술적으로 같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을 하나 해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2020년 4월 5일 일요일 밤 10시였어요. 그때 이제 그 헬륨 누설 시험을 최초로 이제 이터 진공용기에 대해서 성공을 했는 겁니다. 그때 기분은 정말 지금도 굉장히 좀 뿌듯했던 그 감정은 지금도 아직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이제 테스트 준비 전부터 한 일주일 동안 우리 회사에 와서 같이 이제 현장에 머물면서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최종 점검하고 이제 본 테스트하기 전에 뭐 짧게나마 사전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첫 번째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했고 이제 첫 번째 테스트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니까 나머지 이제 3개 섹터도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테스트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뭐 박수 초라하지만 간단하게 세러머니를 자체적으로 세러머니를 하면서 상당히 기쁨을 느꼈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진공용기를 바라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제가 2 딸의 아빠인데요. 진공용기 이렇게 선적해서 나가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딸을 시집 보내면 이런 기분일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제가 2008년에 이제 연구소에 입소를 해서 지금 만 16년째 진공용기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2019년부터는 연구 책임자하고 기술 책임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연구 책임자하고 기술 책임자를 맡고 나서 되돌아보면 하루도 마음 편했던 날이 없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슈가 있었고 상상하시는 것처럼 이터의 초크리티컬 아이템으로서 그 스케줄에 대한 압박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스스로 힘든 부분도 많았고 팀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마일스톤이 그래도 이게 시간이 가니까 어찌됐든 단합해서 이렇게 하나가 끝이 나는구나 그런 마음이어서 시원섭섭하다 그런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그래도 뭐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10년 만에 그래도 진공용기를 완성하고 4개를 전부 다 이제 완성을 해서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의 배경에는 연구소, 뭐 산업체 이런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같은 업무 파트너, 같은 동료, 그 동료 의식이라는 하나로 뭉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 이터 진공용기를 잘 제작하는 게 우리나라를 위하는 길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